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계속하여 왕좌의 게임 시즌5의 6화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전편에서 회색벌레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지만 바리스탄경은 아쉽게도 죽습니다. 존은 예전에 잠깐 동료이기도 했던 야인 최강기사 토르문드를 찾아가 북부의 모든 야인들을 불러 모아 곧 다가올 겨울을 장벽에서 보내게 합니다. 산사는 램지 볼튼의 애인 미란다를 통해 드디어 고문당의 사람 같지 않은 몰골의 태온을 보게 됩니다. 그 외 스타니스의 군대는 윈터펠러가 볼튼가를 공격하려 장벽을 떠나고 바다의 한켠에서 조라는 새끼 악마를 납치해 데너리스를 찾아 노예 도시로 향하던 중 스톤맨의 공격을 받아 저항하지만 불행하게도 스톤맨과 접촉하는 바람에 감염되어 회색병 증세가 나타나고 맙니다. 앞으로의 스토리가 어떻게 흘러갈지 아주 궁금한데요. 6화 시작할게요. 오랜만에 아리아가 등장합니다. 그녀는 자켄의 시험에 들었는데요. 고향을 묻는 자켄에 아리아는 사실대로 윈터펠이라 말하고 자켄은 아리아를 채찍으로 때립니다. 이어 과거를 묻는 자켄에 아리아는 솔직하게 지나온 모든 이야기를 하는데 솔직하게 답할수록 그녀는 한 번 또 한 번 채찍에 얻어맞습니다. 뭐가 잘못된 걸까요? 결국 화내는 아리아에 자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고 싶냐 반문합니다. 이날 아리아는 청소하고 있는데요. 한 부녀가 흙과 백의 집으로 찾아와 딸이 희귀병을 앓고 있는데 매일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고 집안의 돈을 전부 병을 고치는 데 썼지만 병이 낫지 않는다며 더 이상 딸이 고통스럽지 않게 해달라 부탁합니다. 그는 해탈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해 흙과 백의 집에 도움을 얻고자 찾아온 건데요. 아리아는 이 물을 마시면 금방 나을 거라며 우물 속에서 물을 떠 소녀에게 건넵니다. 사실 아리아는 이 물을 마시면 편안한 죽음을 맞이한다는 걸 알고 있었죠. 물을 마신 소녀는 이내 죽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자켄은 독하게 마음먹은 아리아를 인정하는 듯 그녀를 흙과 백의 집 깊은 곳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문을 열자 아리아는 이젠 됐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녀를 맞이한 것은 엄청난 양의 가면이었죠. 가까이 다가가 보는 아리아, 수백 개의 인간의 가죽으로 만든 가면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때 자켄이 아리아에게 말하죠. 비록 아무도 아니지가 될 자격은 부족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 말하는 자켄. 다시 조라와 새끼 악마에게로 돌아와 계속하여 노예 도시로 향하는데 또 일이 발생합니다. 그들은 물을 마시려 해안가로 올라온 노예 선원들에게 잡히고 마는데요. 이들은 전문적으로 사람을 납치해 노예로 팔아먹는 놈들입니다. 새끼 악마에게서 조라가 최고의 전사라는 것을 듣고 그들은 조라를 노예 도시 미린에서 열리는 죽음의 격투장에 보내려 합니다. 한편 교활한 새끼 손가락은 킹스랜딩에와 세르세이에게 여러 가지 사실을 털어놓는데요. 산사의 거처를 말할 뿐더러 그 외에도 산사가 곧 램지 볼튼과 결혼할 거라는 것도 말하는데 이를 듣고 세르세이는 불같이 화를 냅니다. 램지는 라니스터를 위해 일을 해야 하는데 지금 적인 스타크가의 산사와 혼인하니 세르세이의 입장에선 반역자인 셈입니다. 이어 새끼손가락은 조미료를 뿌려가며 램지 볼튼이 산사와 혼인한 것은 왕이 되기 위해서라며 스타크가의 후손인 산사와 혼인해 북부인의 승인을 받아 진정한 북부의 왕이 되려는 거라 말한 뒤 스타니스가 곧 윈터펠을 공격할 것이라는 것도 말해줍니다. 그들의 싸움을 지켜보다 힘들이지 않고 이익을 얻으려 새끼손가락은 스타니스와 램지 볼튼이 싸워 서로 피해를 본 뒤 자신이 군대를 이끌고 가 윈터펠을 함락시키겠다며 때가 되면 자신을 북부의 왕으로 봉해달라 제안합니다. 이러듯 주도 면밀하게 계획하고 있는 새끼손가락, 정말 간교한데요. 과연 심혈을 기울인 그의 계획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한편 제이미와 브론은 남몰래 붉은 독사의 고향으로 향하는데 그들은 그곳의 복장으로 갈아입고 드디어 성에 들어가 최대한 빨리 세르세이의 딸을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붉은 독사의 애인 기억하시나요? 붉은 독사가 죽자 복수심에 그녀는 라니스터가의 딸인 미르셀라를 납치해 오려 세 딸들을 보냅니다. 이 시각 성 안에서 제이미와 브론은 이내 미르셀라를 발견하고 보시다시피 미르셀라는 이곳에서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열정적인 그녀를 보고 있노라니 엄마 세르세이를 닮은 구석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제이미가 그녀를 데리고 가려 할 때 붉은 독사의 애인이 보낸 세 딸들도 마침 이곳에 도착합니다. 이어 쌍방은 미르셀라를 빼앗으려 싸움이 벌어지고 싸움은 점점 더 치열해지죠. 이때 마르텔가의 호위무사가 나타나며 상황을 정리하는데요. 결국 제이미와 브론 세 딸들 그리고 붉은 독사의 애인마저 모조리 잡힙니다.
다시 킹스랜딩으로 돌아와 얼마 전 게이여서 광신도들에게 잡혀온 로라스경, 고위 참새의 심판을 받는데요. 그는 게이가 아니라 부인하며 상당히 자신감 있고 차분하게 말합니다. 마저리도 나서서 로라스의 결백을 맹세하며 사람들 앞에서 그는 절대 동성애자가 아니라 증언합니다. 이대로라면 로라스경이 혐의를 벗을 가능성은 아주 큰데요. 그런데 이때 고위 참새가 한 남자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일전에 로라스와 잠자리를 가진 올리버라는 남자인데요. 그는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며 사실대로 말하면서 증거로 정확히 로라스경의 넓적다리 안쪽에 커다란 점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모반이 은밀한 곳에 있는 것도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결국 인증 물증이 확실해 로라스경은 유죄 판결이 나고 맙니다. 이대로 심판이 끝날 줄 알았는데 이번에 고위 참새는 위증한 마저리마저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대체 그는 뭘 위해서 이러는 걸까요? 사실 칠신교에서는 신명 앞에서 거짓말을 하면 대역죄인인데요. 이렇게 되어 로라스와 마저리 모두 옥에 갇히고 톰에는 바보같이 그저 지켜볼 뿐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못합니다. 톰엔 난리칠 만도 한데 힘이 없어도 너무 없는 것 아닌가요? 한편 윈터펠에서 오늘은 램지와 산사의 결혼식이 있는 날입니다. 결혼 준비하는 산사. 아쉽게도 신랑은 사람을 괴롭히는 취미를 가진 사이코패스 램지인데요. 식이 끝나자 램지는 기다렸다는 듯 산사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첫날 밤인 만큼 촛불과 낭만적인 분위기는 없어서는 안 되는데요. 이때 램지는 갑자기 태온이 있는 앞에서 산사도록 옷을 벗게 합니다. 어릴 적부터 보고 자란 여동생 같은 산사를 지켜주려 태온은 나가려고 하지만 여인이 된 산사의 모습을 지켜보라는 램지의 말에 절대적인 복종을 하는데요. 결국 태온이 지켜보는 가운데 램지는 산사와 관계를 가집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슬퍼하는 태온. 묵묵히 마음 아픈 그들의 첫날 밤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산사의 첫날 밤은 이렇게 비명소리와 눈물 속에서 치러지면서 시즌5의 6화는 끝이 납니다. 본화의 스토리는 아주 흥미진진했는데요. 우선 우리는 새끼손가락이 어떤 계략을 꾸미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가 산사를 램지와 혼인시킨 것은 자신이 더 높은 직위를 얻어 북부의 왕이 되기 위함이었죠. 금방 램지 볼튼에게 시집간 산사는 첫날 밤부터 정신적인 학대를 당하는데요. 앞으로 산사의 앞날이 걱정됩니다. 그 외 유죄 판결이 나면서 감옥에 갇힌 마저리와 로라스경은 향후 어떤 벌을 받게 될까요? 정말 궁금한데요. 다음 화 기대해 주시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